이 가물에 양파밭에 물을 주냐고요? 아닙니다. 손바닥 농장은 농장 어느 곳이나 자동 급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물 뿌리기를 주는 것은 백강균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백강균이 뭐고 또 그걸 왜 뿌리는지 이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강균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해서 구입 사용하는 것 뿐이고 어떤 제휴나 광고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손바닥 농장은 아직 그런 경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백강균을 소개하기 전에 동충하초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동충하초란 이름 그대로 겨울은 벌레였는데 여름에는 식물 즉 풀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원리는 벌레가 버섯균의 일종인 동충하초균에 감염이 되어 하얗게 또는 노랗게 굳은 것을 말합니다. 동충하초균은 곰팡이 일종입니다. 백강균은 이 동충하초균과 같은 친척입니다. 해충이 이 균에 감염이 되면 그림처럼 하얗게 굳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균 이름도 백강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곰팡이균을 이용하여 해충을 잡는 방식입니다. 옛날 중국 정치가들이 주로 이용한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제압하는 이 제의 방식과 같은 거죠. 이 백강균은 곤충에게만 감염이 되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든 이로움을 주든 모든 곤충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이 되면 몸이 하얗게 굳어 죽습니다. 그러니 개화기에 과수나 채소에 치는 것은 꿀벌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겠죠. 작물에 해로움을 주는 해충은 대부분 곤충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곤충이 아닌 응애나 선충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안타깝지만 사람이나 포유류, 조류, 어류 등에게는 피해가 없으니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방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보통 해충을 잡는 농약은 애벌레일 때가 효과가 높습니다. 알이나 번데기일 때는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제가 잘 안됩니다. 그러나 이건 농약이 아니고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침투하여 백강, 즉 하얗게 굳게 만듭니다. 농약은 토양살충제가 있지만 경험적으로 땅속에 있는 해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오히려 그런 곳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번식까지 할 수 있으니 사용 범위가 넓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백강균을 마치 뿌리기만 하여도 해충이 맞기만 해도 마치 전멸하듯이 소개하는데 그건 영상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농약도 쳐본 사람들은 깡그리 잡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백강균 친환경 방제약을 파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왈 실험 조건에서 70% 방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뿌렸을 때는 이보다 방제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 효과는 생물적 방법으로 방제하는 것 치고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번에 싹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정확히 말해서 그 독한 농약을 뿌린다고 해서 개체수를 낮추는 것이지 박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 농장은 채소를 처음 가꿀 때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위해 별짓을 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화기를 바로 두고 있는 채소나 과일에는 농약을 쓸 수 없습니다. 농약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살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소화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약 방광기를 계산한 안내입니다. 잔류 기간이 지나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긴 잔류 기간이 훨 지나도 우리 관념 속에는 농약에 대한 독성에 대한 거부감은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소화기를 바로 앞둔 작물에 진딧물이 바글바글 한다면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죽이 자니 내가 해로울 것 같고 이때의 대안이 바로 이 미생물 제제 농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 농약 대신에 독초를 삶아 뿌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독이니만큼 수확물에 남아있다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생물 제제는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 위나 땅 속이나 어디에나 효과를 볼 수 있고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가리지 않고 다 죽이니 그게 농약보다 좋은 점입니다. 뭐니 해도 친환경 무독성 제제이니 살포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좋습니다. 물론 이 백강탄이 만능 제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생물이 해충에 감염이 되어 서서히 굳게 만드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살충력도 낮은 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강균 제품으로 검색을 해보니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첫째는 백강탄처럼 입제로 되어 있는 것과 충진싹이라고 입제와 액제가 있네요. 입제는 분재는 필요한 곳에 뿌리는 것일 거고, 액제는 안내된 농도에 맞춰 분무기로 살포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다만 이렇게 분무기로 뿌릴 때는 이 자체가 곰팡이균 일종이므로 살균제를 사용한 농약통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가격은 1kg 백강탄이 35,000원 내외, 충진삭 입제가 3kg에 24,000원 내외이네요. 아마 이 둘은 작물과 함께 토양에 살포하니 그중 토양 속에 있는 해충 방제가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액제 백강균 제품은 250ml에 1만원 정도 하네요. 작물에도 토양에도 모두 사용이 용이하다는 생각으로 손바닥 농부는 액제 제품을 한 병 사서 이걸 뻥튀기 하여 온 밭에 살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밭에는 양파나 대파, 마늘밭에는 아마 고자리파리 알이나 유충 번데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외로 진드물이 알아서 깨어나려고 지지개를 펴고 있을 것입니다. 총체벌레 등 다른 해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온 미생물 제품을 뻥튀기해서 뿌린다는 말은 배양을 해서 살포한다는 말입니다. 전에 이엠균을 배양해 본 경험이 있고 그때 썼던 돼지꼬리라고 수온을 높이는 기구도 있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생물도 먹어야 하고 먹이가 또 풍부해야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미생물 저 미생물 먹이가 다르지 않을 거고 일단 제 짐작으로 등결을 자루에 넣고 거기에다 당밀을 넣고 백강균을 약간 넣었습니다. 맑은 액체를 물에 넣으니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모든 미생물의 저고는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25도 좌우일 겁니다. 돼지 꼬리로 수온을 25도에 맞춰 놓고 3, 4일 기다릴 것입니다. 이놈들도 호기성 미생물이니 산소 발생기를 달면 금상첨화이겠으나 이건 적이 없으니 그냥 둘 겁니다. 다만 배양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뿐 배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배양을 시켜놓고 농장을 비우고 4일 후에 돌아와서 배양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이렇게 하얀 물질이 떠있고 당밀을 넣어서 그런지 백강균 배양 때문에 나는 냄새인지 달큰한 냄새가 풍깁니다. 현미경이 없으니 백강균이 잘 배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희망대로 배양이 잘 되었겠지 자기 만족을 하고 이 배양액을 맹물 반을 섞어 온 밭에 돌아가는 대로 뿌리려고 합니다. 대파밭에 뿌립니다. 아마 있을 고자리파리나 이놈들을 위해 듬뿍 뿌렸습니다. 다음은 마늘밭, 쪽파밭에도 뿌렸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빈 밭에도 뿌리고 고추 심을 하우스밭에도 뿌립니다. 작년 이 하우스에는 진딧물이 극성을 부린 자리입니다. 그때 후손들이 아마 이 땅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이미 부하여 온데군데 기어다니고 날아다닐지도 모릅니다. 효과가 있었냐고요? 그건 모릅니다. 땅속에 들이는 알찾기도 어려운데 그놈들이 하얗게 굳었는지는 제 어두운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효과가 있었다고 자기만족하고 또 효과가 있길 기대할 뿐입니다. 다만 작년처럼 올해도 진딧물이 극성을 부린다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효과가 있다고 짐작할 뿐입니다.